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책금리와 부동산 거품 발생 및 붕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1년 이상 중국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아직까지는 덜 빠졌다고 보는데 저는요. 그런데 거기다가 흥다그룹이 부동산 그룹인데 파산 위기에 몰렸잖아요. 이 얘기가 과연 남의 나라의 얘기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도 시간의 문제일 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지 대단히 민감하면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포유 한율연구소는 1971년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와 거품 발생부터 먼저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거품 발생 및 거품 붕괴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71년이냐면요. 금본위 제도가 폐지되고 종이화폐 제도로 전환된 시기예요. 이 시기가 금이 없어도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금융회사가. 또 일반인들도 은행 대출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더군다나 주택시장과 관련해가. 또 주식시장에서도 그 거품이 발생하고 반복되는 계기가 1971년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거 대공황은 근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전쟁 과정에 돈이 공급됐어요. 일반적인 시기에는 화폐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 기간 동안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본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화폐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그 후유증으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대공황 사태로 발전한 거와 지금 전쟁과 관계없이 경기 불안 극복을 위해서 1971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인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1971년에 금본위 제도가 폐지되고 종이화폐 제도로 발전되면서 이제 돈을 중앙은행이 많이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운용해야 될지 걱정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대출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찾아낸 분야가 주택시장이에요. 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거품 발생과 거품 붕괴가 반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71년부터 근본위도가 폐지되니까 또 달러 공급량은 늘었는데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러다가 오일 쇼크까지 70년대 중반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물가는 급등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정책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75, 6년도부터.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5 내지 7%대에서 20%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올랐죠. 4배 가까이 올란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기 불황이 이제 엄습하잖아요. 물가가 오른 것도 경기 불황의 원인인데 또 오일 쇼크까지 발생하니까 경기 침체 상태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서 81년부터 금리를 오히려 또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80년 말 22%까지 올랐던 정책금리를 이제는 1985년에는 5%대 수준까지 인하합니다. 그 과정에 주가가 오릅니다. 돈이 첫 번째는 주식시장을 이동해요. 왜냐하면 주택시장은 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주가가 한 1년 이상 올라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하니까 금리 낮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으로 돈이 이동한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혼자 많이 풀렸고 금리 낮고 그죠. 그러니까 장사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유도한 거예요. 그때 등장한 회사가 주택대부조합이에요. 이 주택대부조합은
단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1년 안팎의 금리를 조달해가지고 장기 자금으로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운영했다는 거예요. 주택대부조합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단기 금리를 가지고 장기 금리로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또 정부는 정책 금리를 올리죠.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채 가격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장기채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돈은 어디로 가야 되니까 단기채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MMF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MMF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 자금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주택대부조합은 이제는 장기 대출을 해소를 해야 돼요. 왜?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주택대부조합 사건입니다. 81년부터 95년까지 약 14년간 지속됐는데 초기에 한 그 10년간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죠. 근데 나머지 한 4, 5년간은 주택 가격이 내리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저 유명한 대부조합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1985년이 어떤 해입니까? 프라자 합의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당 200달러, 200엔 하던 것을 그 7% 정도 상승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동성이 일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일본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이 또 거품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15년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일본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간 이제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까지, 그러니까 8%까지 올랐던 금리를 1.75%까지 인하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다시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에 거품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주가가 1, 2년 오르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주택시장에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택시장도 가열되기 시작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10년 사이클을 주기로 주택시장도 붕괴되는데 2001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닷컴 시장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오르려고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때. 그런데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그 시기를 늦춥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2004년까지는 이제 주식 가격도 오르고 주택시장도 오르고, 그죠? 주택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거품과 부동산 시장 거품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 당시 연준 원장이 경제대통령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리스펀이에요. 근데 그리스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춥니다. 대부조합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를 늦추다가 어쩔 수 없이 주택시장이 가열되니까 인상하기 시작했죠. 2004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주택시장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초기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요. 근데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를 5.25%까지 인상하고 나니 이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빚은 많이 늘었고 주택 구입한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채권시장하고 대체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시장이니까 채권시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리만 사태가 발생한 것도 결국은 1971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그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거품 발생 및 거품 붕괴는 결국은 정책금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 정책금리가 이제 관심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이냐 그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금리는 오르지 않을 거예요. 정책금리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올려봐야 2% 내지 2.5%라는 거예요. 그걸 낮게 유지한다고 하여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거품 붕괴가 되지 않을 거냐, 또 주식시장은 거품이 붕괴되지 않을 거냐의 문제예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패널들하고 포유환율연구소와 차별화된 정보가 계속 나가는 이유입니다. 포유환율연구소는 종합적으로 볼 능력이 있어요. 왜? 제가 전부 다 경험을 했거든요. 실물경제 경험을 해갖고 GDP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원자재 관련 책을 써가 원자재 시장 알아요. 환율은 국내에서 어느 조직보다 앞서 있어요. 애널리스트 팀장 했잖아요. 주식. 그 다음에 금리책 썼잖아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투기 세력으로 참여도 해봤어요. 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조직이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패널들하고 차별화된 정보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분만을 놓고 보는 사람의 그 정보 해석 능력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오늘도 다른 패널들과 차별화된 얘기를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차별화된 정보,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금리도 정책금리는 2 내지 2.5%에서 동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고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일어날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을까?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